성경의 빛과 영원 홈페이지 운영자 오라포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를 종교계와 과학계를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계의 주장을 살펴보는데요. 이 부분에 오랜 동안 연구를 한 유고슬라비아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밀란 코비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에 있다. 지금 현재는 23.5도이지만 23.5도 이전에는 21.5도의 기울기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5도와 23.5도의 기울기 차이에는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느냐? 태양에서 오는 일사량의 차이가 많이 진다는 것입니다. 21.5도의 경우는 지구가 기울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공전하면서 태양에서 오는 일사량이 지구에 골고루 올 수 있지만 23.5도의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울기의 변화와 이 23.5도의 경우는 지구는 태양을 공전할 때에 타원형으로 돈다는 것입니다. 근데 21.5도의 경우는 원형으로 돈다는 것입니다. 21.5도의 경우에는 계절이 가을, 겨울, 여름, 봄 이러한 사계절이 계절은 있어도 계절이 연이어서 오지만 그러나 태양에서 나오는 일사량은 골고루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3.5도의 경우에 이렇게 원일점과 근일점이 생겨서 원일점일 때는 태양의 일사량이 지구에 많이 올 수가 없고 근일점에는 태양의 일사량이 원일점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과 아주 추운 겨울이 발생되게 타원형은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구의 세차운동인데요. 우주 공간에서 볼 때 지축이 21.5도일 경우는 세차하는 영역이 좁습니다. 그러나 23.5도일 경우는 세차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것 또한 태양의 일사량과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때에 사계절의 변화가 그렇게 없지 않던 기온의 변화가 차이가 별로 없었던 지역의 환경에서 사계절의 변화가 극심하게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계에서 밀란 코비치는 기후변화는 지축의 기울기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지만 21.5도에서 23.5도로 기울게 된 원인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밝힌 사람은 구 유고슬라비아 학자 밀란 코비치입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는데요. 보통 자전축의 기울기는 23.5도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만 년을 주기로 변합니다. 또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냥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팽이가 돌듯 비틀거리면서 돕니다. 자, 이것을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역시 23,000년의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궤도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뀝니다. 이것을 이심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역시
10만 년의 주기를 갖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석해 놓은 것이 바로 밀란코비치 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때에 기온의 차가 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계에서의 설명을 들어보셨는데요. 이제는 종교계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계에서는 기후변화가 발생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먼저 홍수 전의 기후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홍수 전에는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당시의 현상을 먼저 본다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여기에는 어떤 규정 없이 봄에 심고 심는 시기가 있고 가을에 거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기후로 모든 열매나 씨 맺는 열매나 이런 채소들이 계속해서 그런 현상으로 이어졌는데요. 노아 홍수 전에 본다면 창조 당시와 같이 그대로 그 현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그들은 몇백 년을 수명이 몇백 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해놓으신 창조 당시의 현상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어요. 계절의 순환은 그 순서대로 이루어왔지만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고 항상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만 곡식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다는 것은 성층권의 물층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지구 전체는 습도를 항상 유지를 해서 가을이나 겨울은 건조하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식물을 심으면 열매를 맺으면 거둘 수 있는 심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홍수 후의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환경이었는데 홍수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후에는 보면은 창세기 8장 22절은 홍수가 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이것이 확연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창세기 8장 22절은 밀란코비치 이론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보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여름이라는 것은 지구가 공중 궤도를 돌 때에 타원형으로 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타원형으로 돈다는 것은 23.5도의 기울기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23.5도로 기울고 세차운동도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은 왜 그러면 이 창세기 8장 22절을 통해서 본다면 밀란코비치 이론이 주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밀란코비치는 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차 운동은 2만 년으로 공전궤도 20년은 10만 년으로 그 다음에 지축 기울기는 4만 년으로 이렇게 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가 합혀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했는데 사실은 기울기가 발생하면 23.5도로 기울면은 공전궤도로 바로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
기후 변화의 시점은 이 무엇 때문에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되었나 하면, 지금으로부터 3660년 전 2월 17일 날 에덴이 하늘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철수가 되었습니다. 에덴이 남북한만한 땅이 지구에서 떨어질 때 지구는 엄청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2004년도에 인도의 수마트라 섬의 반다체 지진이 났을 때에 지축이 좀 기울고 흔들렸다는 것 기록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땅덩어리가 남북한만한 땅덩어리를 떼가지고 갔을 때는 얼마나 큰 영향력이 미쳤겠습니까? 그래서 지구는 큰 장애를 입어서 지금 23.5도를 돌 때 정말 힘겹게 돌고 있습니다. 21.5도로 돌 때보다는 23.5도는 엄청 힘이 들게 휘청거리면서 공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철수시켰을까요? 무엇인지 심으면 거둘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지구의 수명도 길어서 지구가 생명체를 안고 갈 수 있는 시간대가 1억 년이 될지 2억 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제약으로 많이 익숙해질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환경에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에덴을 통해서 지구의 시간을 아주 짧게 제한을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잃었던 낙원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이며 에덴에서 에덴까지의 여정의 자체이다. 오늘은 과학계와 종교계를 통하여 지구 기후의 변화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